안녕하세요. 혹시 암스테르담, 네. 암스테르담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투벤테도 있고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거의 중복되는 얘기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도움 될 거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원 학생이 앞서서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저는 이제 꼭 챙겨가야 되는 서류 그런 거 좀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같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권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여권은 이제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비자까지 받고 기숙사도 하고 지금 이제 뭐 학비도 이제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갈 건데 현지에 가서 등록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코스 등록을 이제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할 때 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표, 뭐 IELTS 이런 거 다 냈잖아요. 근데 다 왜 스캔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했을 거여서 학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원본 서류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원본 서류랑 지금까지 보낸 이제 사본이랑 맞는지를 대조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등록이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는 잊지 말고 원본으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능 성적표, 그다음에 IELTS, 토플 다 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그때 제출했던 성적표랑 똑같은 거를 원본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이제 추가로 뭐 나이스에서 한 번 더 제출 요청 받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문으로 낸 학생도 있는데 그것도 다 반드시 원본으로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계약서도 이제 있을 건데 그것도 프린트해서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COE라고 한 장짜리 이제 등록 허가서가 있어요. 그것도 프린트해 가시고요. 보험 증서도 이제 반드시 프린트해 가셔야 돼요. 아마 암스테르담 학생들 다 AON이라는 거로 아마 통해서 했을 건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할 때 이제 꼭 뭐 넘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메일 찾고 이러면 힘드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요런 서류들은 원본으로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막 짐을 많이 싸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잘 싸서 붙이는 짐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기내용 가방을 또 하나씩 들고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서류들은 반드시 자기 기내용 핸드백이나 그 서류에 따로 챙겨주시는 게 혹시라도 저한테도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막 그 스키폴 공항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 공항 중에 하나고 환승을 또 많이 하는 공항 중에 하나라서 나는 도착을 했는데 짐이 안 도착한 경우가 만에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걸리거나 2주일이 걸리면은 서류가 없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원본 서류는 반드시 이제 기내용 가방에다 챙겨 주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스캔본으로도 다 따로 이제 저장을 해서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은 다 했어요. 다 하고 뭐 서류 원본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메일 받은 학생들 있을 거고, 한 일주일 또 지나면은 다 승인됐다 이렇게 있을 건데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고 그냥 들어갈 때는 요 정도만 이제 서류 그 가방에 챙겨가고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건데 거의 보여달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한국 국적은 이제 엔트리 비자가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여권 내면은 도장 받고 그냥 들어가는 거여서 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혹시 그냥 그 입국 심사관 기분이 그냥 왠지 오늘은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러면 물어볼 수도 있어서 왜 오냐라고 하면은 막 뭐 파운데이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요렇게만 간단히 정확히 자기 학교 이름 잘 얘기해 주시면 되고, 혹시 그러면은 어디에 사냐라고 하면 그때 기숙사 계약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님 이거 PPT 공유돼요? 네. 제가 다운받아서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학생들 처음에 도착하면은 아마 다 기숙사 체크인 하는 대로 먼저 갈 건데, 혹시라도 이제 뭐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뭐 호텔에 며칠 묵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새벽에 도착하는데 그냥 한 바퀴 중앙역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히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여기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일단 중앙역이라고 하는 뭐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그게 그 도시의 가장 중앙이다. 모든 시작이 거기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가 중앙역이에요. 그래서 기차 이용하면은
엄청 그냥 10분에서 15분 만에 중앙역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천공항이 뭐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시내랑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나 한번 시내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기차 타고 가시면 되고, 이 기차는 6시부터 새벽 12시 반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기차는 운행을 할 거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5유로로 이제 편도 요금 내면은 중앙역까지 가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짐이 많고 또 하다 보고 하면은 기차는 조금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택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왜 인천공항도 나오다 보면은 뭐 택시 버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 택시라고 써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택시 줄 서 있을 거니까 그때 이렇게 이 주소로 가겠다, 체크인하는 주소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알려줄 거고, 혹시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 써본 학생들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다 이제 우버를 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해본 학생들은 우버 깔아서 거기서 이제 불러서 주소 찍고 가면 카카오 택시랑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모른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택시 타면은 되고, 뭐 바가지나 이런 거는 없어요. 한 50유로 정도 내면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택시 안전하게 타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사설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 있어요? 아우도메인이나 뭐 스튜던트 호텔? 없어요? 그럼 다 우리는 이제 뭐 듀오나 득키 중에 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아마 여러 번 얘기 들어서 아실 거지만, 내가 배정받은 기숙사로 바로 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크인 오피스로 가서 등록하고 키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배정받은 기숙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체크인 오피스 그 오픈 시간을 알아둬야 돼요. 기숙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득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오전 뭐 9시부터 4시까지다 라고 이렇게 넉넉히 생각하시면 되고, 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금요일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요게 또 올해는 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인 계약서라든지 거기서 안내받은 이메일 보시면은 이 시간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새벽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좀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밤에 밤 비행기를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루 호텔에 있다가 그 다음날 체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혹시 비행기표 안 한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아침 비행기 떨어지는 거로 하시고, 혹시 내가 모르고 금요일 밤 비행기를 떨어지는 걸 했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3일을 또 호텔에 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숙사 그 비행기표 체크하셔서 체크인 아워 확인해 주시고요. 사설 기숙사는 이제 어쨌든 호텔식이기 때문에 좀 더 뭐 24시간 체크인 되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없으니까 요거 잘 확인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학사 일정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9월 16일에 개강을 해서 6월 7일에 끝날 거예요. 네덜란드는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2학기 제도는 아니고 3학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학기를 텀이라고 불러서 세 텀이 있고, 보시면은 이 일정은 혹시라도 뭐 부모님들 방학 때 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겨울 방학 때 좀 가겠다라고 하면 이 일정 이렇게 보시고 어레인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텀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서 12월 13일에 끝나고요. 한 2, 3주 정도 방학 갖고 1월 6일에 두 번째 텀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3월쯤에 이제 부활절 방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텀은 3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서 돌아오는 비행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6월 10일 이후로 비행기 예약하시면 되고, 뭐 어머니들 한번 겨울에 내가 우리 학생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쯤으로 이제 예약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강은 9월 16일인데 우리가 16일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수업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은 이제 인덕션 위크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 동안에 아까 기원 학생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은행 계좌 열기라든지 거주증 신청하는 거, 뭐 시청에다가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내가 혼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인덕션 기간 동안에 다 친절히 알려줄 거고 그 파운데이션 학생들이랑 다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이때는 빠지면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9월 15일 전에는
그 전주라든지 전전주에는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레인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이제 뭐 티칭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어드민 보시는 분들이랑 이제 소개할 거고, 그다음에 각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역할 같은 거 다 소개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파운데이션 안내할 거고, 다시 한번 뭐 시험 보는 법, 그다음에 각 뭐 학기별로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레스를 하려면은 또 몇 점이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자세히 알려줄 거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 입학시험 봤잖아요. 수학 입학시험. 그래서 다 통과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현지에서 선생님들 이제 감독하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여기 한국에서 본 시험이랑 그때 본 시험이랑 이제 조합을 잘 해서 그걸로 수학 클래스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보면은 이제 높은 반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조금 뭐 중간이라든지 이제 조금 잘 못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탠다드 보통 수업반에 들어갈 거고요. 영어 시험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영어도 우리가 IELTS로 이제 보고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 이제 미니멈하게 5.0부터 잘하는 학생들은 막 7.5까지 영어 갖고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한 교실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도 다시 한번 봐서 영어랑 수업만큼은 뭐 PPL이든 비즈니스든 합쳐서 자기 실력별로 클래스 들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것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가야 되고, 혹시라도 약간 불가피하게 내가 여기를 못 가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도착하는 학생들이 미니 인덕션을 하루 정도 해주긴 할 건데, 웬만하면은 요거 일정 맞춰서 가셔야 되는 게 그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반드시 빠지지 말고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티칭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 생활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거를 이제 도와주는 선생님들인데, 저기 맨 위에 아마 셀리 선생님 한국에 1년에 한 번 오셔서 얼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셀리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는 센터헤드라고 말하지만 한국으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우리 고등학교 다녔을 때 교장 선생님 만날 일 별로 없잖아요. 거의 뭐 만날 일 없죠. 근데 교장 선생님은 최종 결정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셀리 교장 선생님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만나는 일은 출석이 너무 빠졌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확 떨어졌다든지 성적이 안 올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번도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건데, 근데 내가 정말 꼭 제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분을 만날 거지만, 웬만하면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그냥 셀리 씨라는 분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아마 도움 받을 분은 여기 밑에 있는 유리안이라고 하는 남자분이랑 여기 케일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티칭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내가 뭐 기숙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 네덜란드어를 못한다. 이분은 이제 두 분 다 네덜란드 분이고 셀리 씨는 영국 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치 도움을 받고 싶다라든지 뭐 모든 일에 대해서 뭐 수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두 분을 반드시 찾아가면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아주 좋고 친절하신 분들인데 먼저 와서 물어보진 않아요. 누구 잘하고 있니? 뭐 누구 기숙사 문제 있니? 이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뭐 자기가 먼저 가서 물어봐야지 대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오피스에 8시부터 4시까지 있는 분들이니까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그 대신 왜 나 안 도와줘라고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일단 다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일단 그냥 전후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도착하시면은 가장 먼저 할 거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고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은 몰라도 여기 안에서, 여기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엄청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도착을 했는지.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와이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핸드폰 가져가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그냥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권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준비해 가면은 좋아요. 왜냐면 이제 멤버십 같은 거 할 일이 있어요. 기숙사 헬스장을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멤버십 같은 거 할 때 사진 찍으려면 은근히 그게 유럽에선 조금 비용이 비싸니까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덜란드 은행 계좌는 암스테르담 도착 후에 개설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도착한다고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 등록 정식으로 해서 학교 서류가 있어야지 계좌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좋은데 늦게 되면 뭐 한 달 정도도 걸릴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사를 가던가 뭐를 해도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첫째 한 달이거든요. 왜냐면 뭐 주방용품도 사야 되고 뭐 학용품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런 게 계좌를 바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가져간 신용카드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현금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넉넉히 챙겨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잘 그렇게 미리 환전해서 유로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교환학생도 그 거주증을 잊어버리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거주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지갑에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 보여줄 일도 없고 학생증으로 다 신분하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숙사에 잘 여권이랑 이렇게 잘 두시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막 흉악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자체가 밤에 많이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치안이 나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매치기는 한국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유럽 나라 자체가. 한국에서 소매치기 당한 적은 별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들이 3년 연속으로 다녔어요. 엄청, 그리고 그게 엄청 전문가예요. 엄청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한번 다 이렇게 찍으면 계속 따라다니고 주의를 이렇게 잠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프로에게 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뭐 신용카드도 이제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하나는 집에 두고 다니고 현금도 많이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본인이 약간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도 잘 잠궈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딱히 큰 범죄 같은 거는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두시고 화장실도 가고 하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자리를 심지어 맡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하면은 안 돼요. 그냥 해놓으면 이제 가져가라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아마 학비 낸 학생도 있고 안 낸 학생도 있고 있을 텐데 최소 이제 2,500유로 디파짓은 냈을 거예요. 등록비랑 디파짓. 근데 이제 8월 30일까지는 학비는 이제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 30일까지 나는 그냥 신경 쓰기 싫다 부모님께서 이제 그냥 한 번에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은 학비 8월 30일까지 완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이제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하면은 3학기로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납부하고 싶은 학생은 요 이제 일정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 한 학기 학비 납부하시면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학생 다 얼리버드 장학금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리버드 장학금은 첫 번째 학기에서 차감되니까 그거 계산해서 학비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맞춰서 두 번째, 세 번째 학기 납부하시면 되고 그냥 난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완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스튜던트 가이드 2019-20 이거 혹시 PDF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죠? 영어로 돼 있는데 그냥 재미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뭐 거기 뭐 더치어도 몇 개 나와 있고 하니까 이제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꼭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거는 딴 거는 이제 다 아마 많이 알아서 준비를 하셨을 건데 원본 서류 잊지 말고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짐 쌀 때도 교환학생 말하긴 했는데 패딩 하나 챙겨가는 것보다 얇은 거 많이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얇은 거 많이 챙기면 더우면 벗으면 되고 또 입으면 되는 거니까 패딩 하나보다는 옷 잘 챙겨가시면 되고 8월에 가고 우리가 6월에 나올 거면은 여름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옷 챙겨가실 필요 없이 이제 가을, 겨울옷 위주로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는 막 샴푸 이런 거는 아까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냥 한 조금 여행용만 한번 가져가시고 현지에서 사시는 거 엄청 저렴해. 1+1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슈퍼 가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지 가서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솥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엄청 밥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지만 현지에서도 사실 중국 슈퍼 가면은 좋진 않지만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고 그것도 무게 많이 나가니까 이제 더 좋은 거 사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얇은 옷 가서 입을 옷 그런 거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샴푸나 뭐 이런 건 따로 챙겨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유로로 환전해서 가져가시는 거. 네, 그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